이런 부분은 내가 성격이 딱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진취적인 추진력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하고 화끈하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막 칼같이 치밀하다, 이런 얘기도 들을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간목일관이어서 이런 간목일관의 성향이 맞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주는 그렇게 엉성하게 짜여져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정확히 보이는 게 사주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사주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사주 보는 DJ 메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저같이 사주를 이제 업으로 삼는 분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기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언제 해결이 날 건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 중심 기룡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룡도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 그냥 어떤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성격 같은 부분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상담을 할 때 사주 내에 보이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굳이 손님한테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분이 궁금해하는 어떤 사건의 기륭, 혹은 나의 성공, 혹은 어떤 문제의 해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성격적인 부분은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성격도 좋아야 성공을 한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데, 성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회적으로 내가 봤을 때 조금 인색할 수도 있고, 좀 아나무인일 수도 있고, 눈치가 없을 수도 있고, 말을 막 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어떤 사람의 성공과 기륭 화복에는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상담을 할 때 이런 성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세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저도 성격적인 부분을 분명히 따질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10년도 더 됐죠.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운드 레코딩이라고 하죠. 혹은 믹싱, 혹은 마스터링이라든지 이런 사운드 엔지니어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DJ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를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좀 최대한 효율을 주고 싶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좀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부분이 실제로 가르치는 데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이 학생은 왜 수업을 잘 못 따라오지? 그리고 이 학생은 분명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주를 딱 보면은요,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은 되게 좋진 않은데 본인이 굉장히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어떤 핵심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예의가 없어요. 말도 막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런 걸 사주로 보게 되면은 왜 그런지 안에 내용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거나 상호관계에 있어서 성격적인 부분을 아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성격을 안다면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동업을 하는 거나 혹은 어떤 일적인 파트너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상호관계에서 내가 조금 더 조심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연애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나랑 지금 썸 타는 남자 혹은 여자분의 성격이나 심리 부분을 알고 있다면 글쎄요, 관계에서 조금 뭔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게 성격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좀 얘기할 텐데, 그 전에 요즘에는 이제 성격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죠. 바로 MBTI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들은 서로 이제 통성명만 하고 나면은 MBTI를 서로 물어볼 정도로 MBTI는 그러니까 화제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걸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MBTI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MBTI 심리분석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MBTI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도 나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성격 검사 도구로서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이제 맹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분류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태도에 대한 부분도 E나 I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계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MBTI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 중간쯤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MBTI는 본인이 질문지를 직접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좀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해서 질문에 답을 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작성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MBTI의 약간 단점으로 지적받는 객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MBTI라는 거는 그 순간에 내가 검사를 받는 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성격의 변화 같은 것은 사주처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MBTI가 뭐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주가 좀 더 성격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상대방의 성격을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사주로 보는 성격에 대한 부분을 좀 끝까지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주로 성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보려면은 보통 사람들이 사주로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명식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요 명식은 제 지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분의 사주를 딱 보고 성격을 짐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일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일주가 뭐 갑자일주기 때문에 이 갑자일주가 가지고 있는 성향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일주론에 관련된 거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간이 뭐기 때문에 성격이 어떻고 일주가 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요거는 좀 맞지가 않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게 일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향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게 간목일간일 때는 이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고, 을목일간일 때는 이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고, 병화일간일 때는 이렇게 가질 수 있다.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10개의 성격 분류를 지금 이렇게 성향적인 분류로 나눠 놓은 건데 전 세계 인구를 10개의 성향으로 분류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소심한 부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심사숙고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외향적인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땐 남에 굉장히 이타적이지만 어쩔 땐 본인에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는 건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성격이 여러 가지로 발현이 되잖아요. 다 누구나 이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가 성격이 딱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진취적인 추진력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하고 화끈하단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막 칼같이 치밀하다 이런 얘기도 들을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에 딱 갖춰서 나는 이런 성격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간목일간이어서 이런 간목일간의 성향이 맞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심리학에서 이제 반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반엄 효과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성격적인 부분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너는 간목일간이라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은 맞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 무시해라 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주로 성격을 보는 방법은 정해져 있냐는 건데 정해져 있죠. 당연히. 자, 그러면 사주로 성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만 해주시고 우선 사주를 정확히 풀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볼 때 꼭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주에 가지고 있는 십신이 어떤 십신이 과다하거나 부재한가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십신이라는 게 뭔지를 좀 얘기할 텐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십신은 여기 있는 일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글자들의 생극관계를 따져가지고 각각의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뭐 비견, 편인, 편재, 편관 이렇게 써있는 글자들이 십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일간과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비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간이 생하는 건 상관, 식신, 그리고 일간이 극하는 거는 편재, 정재, 일간이 극하는 건 뭐 편관, 정관. 자, 그리고 일간이 생하는 건 편인, 정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간목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들이 없거나 혹은 너무 많거나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드러나요. 근데 이제 이것도 참고만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사주에 화기운이 없습니다. 화기운은 이 사주에서 뭐였죠? 여기 보이는 식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신상관은 이제 일간이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 재주,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으로는 남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배려하는 마음 같은 것들,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식상, 상관이라는 건 굉장히 유머 있고 재치 있는 코드의 십신인데 이런 식신이나 상관 내가 표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융통성이 좀 없거나 유머나 좀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식신은 측은지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인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인색하고 이제 자기중심적인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조금 편협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식상은 일간이 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받아들이는 게 있고 내보내는 게 있는데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로 표현하거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식상이 같이 잘 발달되신 분들이 많은데, 식상이 없기 때문에 좀 뭔가 말이나 표현 같은 것들에서 조금 서투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생각은 되게 많고 생각도 깊은데 이걸 말로 표현하는 재주가 없어서, 전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뭔가 좀 생각은 깊은데 이거를 잘 풀어내는 걸 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과다한 거를 좀 따져볼 건데, 그러니까 왕한 기운이라고 좀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왕하다는 건 좀 그 기운이 강하다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간에 이제 드러나 있는 요 임수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밑에 있는 지지라고 하는데, 천간은 보통 드러나는 성격이고요. 지지 같은 경우에는 내면적인 심리 같은 거를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게 편인이죠. 이 편인은 또 월령에서 투출한 용신이고요. 그리고 일지에도 지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는 또 신금의 장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임수가 굉장히 강해요. 뿌리가 굉장히 왕한 기운인 거죠. 자, 편인이라는 건 여기 한번 볼까요? 편인은 인성은 나를 생하는 기운인데, 특히나 편인은 더 출력이 높은 인성인데요. 논리적 사고, 심사숙고, 철학적 사고. 그래서 보통 편인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막 과다하면은 막 공상이나 망상 같은 것도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가 좋을 수 있고 어떤 문서운이 좋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왕하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인성은 식상을 극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식상은 이제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예, 내가 뭔가 배려하는 마음 같은 것도 있고 내가 표현하는 재주 같은 건데, 요걸 굉장히 극하는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고집이 셉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외로운 경우들이 좀 실제로 존재할 수 있고, 보통 인성이 과다한 경우는 특히나 뭐 정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좀 남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려고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적질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걸 보통 선생질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과다하게 그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편인도 있는데, 만약에 식상까지 잘 발달했으면은 내가 배운 걸 잘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지금 식상은 없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이런 비견 같은 남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인성이 여기 비견의 기운이 맺기 때문에, 비견의 기운이 맺혔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조금 본인이 외로울 수 있고, 예,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과다하고 부재한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도 사실 핵심은 아니에요. 딱 먼저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감안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간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중은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선 좀 간단하게 보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제 제대로 보는 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모든 십신은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십신이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은 비견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이 있고요. 겁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이 있는데, 모든 십신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어떤 십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성격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주를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용신을 체크하고요. 그 용신이 투출한 여부 확인해보고, 이 용신이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신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기신이라고 하죠. 보통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글자들이 있을 텐데, 어떤 십신이 상신으로 작동할 때는 그 장점이 드러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글자가 사주에서 병으로 작동한다면 이 글자의 단점이 성격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분 사주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간목일간인데 진토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는, 여기 진토가 월령, 용신이죠. 지금 을, 개, 무가 천간에 투출하면 용신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편인이 천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인을 지금 지켜주는 비견이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협동심이나, 비견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등, 협동, 이런 거거든요. 이 비견이 인성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상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 사람 인맥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비견의 장점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날 수가 있는데, 지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천간은 드러난 성격이라고 했죠. 지지는 지금 내면의 심리입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걸 메인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큰 돈 버는 거에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실제로 지금도 돈 벌려고 해나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여기 있는 진토가 자수랑 신금을 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신금의 역할을 보면은 재가 살을 생하고 있죠. 재생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축토만 없으면 살이 완전히 살아나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사주 내에 병이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수 같은 경우는 이 편관을 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상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지에 있는 이 자수가 잡히는 축토 같은 게 들어오면
아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인데 정인, 문서로 혹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방법, 규칙을 지키면서.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있는 편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난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이렇게 살이 이렇게 지지에 중한 경우에는요, 이 살, 편관 같은 경우에는 관이라는 건 일간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이제 뭐 칠살은 우리가 보통 굉장히 기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이 편관인데, 이런 편관을 가지고 있는 분의 특징이 보통 더러운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남한테 보여지는 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불법적인 거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정인이 이렇게 지금 일제에 들어와 있죠. 판단하는 기준이 정인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걸 절대 하지 않고 온당한 방법으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또 남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신금이 항상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난제에 빠지거나 혹은 좀 잔인하게 행동을 하거나 좀 뭔가 탁탁 끊어내는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지금 들어올 틈이 없죠. 왜냐면 기운이 인에 맺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남을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외로울 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사주를 그냥 해석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의 성격에서 성격과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용신을 중심으로 어떤 글자가 상신과 병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글자들의 상신으로 작동하는 글자들의 장점이 또 성격이 드러나고, 그리고 병으로 작동하는 글자들이 성격적인 단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현관에 있는 글자도 역시 사회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성격적인 부분을 정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정밀하게 보려면 우리가 이제 대운과 세운을 보게 되면은 운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성격 변화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뭐 간목일간이라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진짜 그냥 1차원적으로 이 사람을 그냥 그러니까 거의 그냥 혈액형 성격 같은 느낌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그게 메인일 수 절대 없다라는 거고, 사주는 그렇게 엉성하게 짜여져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정확히 보이는 게 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지금 굉장히 쉬운 사주예요. 여러분도 금방 이런 사주의 기륭, 성격 이런 부분에 문제없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단식으로 뭔가 판단하는 내용은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격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사주만 놓고 중심을 본 건데 나중에 좀 제가 여러 사례를 놓고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 앞으로 저는 좀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저 사교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담 관련 문의는 제 영상 하단에 오시면은 설명란에 뭐 방법이 나와 있고요. 사주 관련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응원의 댓글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